더불어민주당 윤상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환경에너지 시설,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600톤의 소각장과 하수 찌꺼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고 음식물 처리실로는 습식 사용하는 것과 건식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재활용 선별 시설로서 내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 그리고 금곡동의 매립장 총 9개의 환경시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시설이 20년이 넘고 거의 노후되었다며 특히 하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소각장에서 태우기도 하고 태운 찌꺼기를 매립장에 묻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서는 다르지만 9개 시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환경시설을 현재 시설 가동 전제하에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 찌꺼기를 연료화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수 찌꺼기를 연료화해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파는 문제는 정부적 방침이 화력발전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추세고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화해서 파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윤 의원은 300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1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톤은 소각하고 150톤은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만약 600톤 부지를 대보수하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야 하는데 하수 찌꺼기를 연료화해서 파는 문제는 정부 방침이 화력발전소를 자꾸 없애려는 추세라며 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연료화해서 파는 문제는 재검토돼야 하며 연료화해서 팔지 못하면 또 역시 매립지로 가야 돼서 처리 비용이 3배 정도 더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비 유치하고 현 하수처리 시설을 부지로 개발을 할 때 그 이익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재정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은 성남시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총 16개사이며 2017년 종사 중인 인원은 총 449명, 가로 노면 청소는 총 4개사, 87명이 종사 중이라며 종사 분야는 가로 청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등 4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직영과 위탁, 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도 다양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업체는 톤당 단가 황식으로 위탁을 주고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고 과도한 작업량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영과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도 다양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탁업체는 톤당 단가 형식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고도 과도한 작업량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위탁업체 그리고 환경위원회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 현장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야간 새벽 근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011년 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 형태로 전환하여 사고율을 43%로 감소시켰습니다. 저녁 시간대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야간 기동반을 운영하며 설득 작업을 거치니까 민원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환경미안의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야간 근무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발생과 환경미화 업무를 조사한 결과 성남 시민들은 연간 21만 2,220톤의 생활 폐기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환경미화원 1인이 1년 300일을 기준으로 수거하는 쓰레기 양은 707톤, 1일 수거량은 1.56톤을 수거하는 셈입니다. 과도한 작업량에 맞는 현실적인 임금 책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 평가 시 위탁업체가 계약상을 잘 준수해서 제대로 된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가 되는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으로 재위탁 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 현장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 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처우 개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야간 새벽 근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경기도 의왕시 2011년 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근무 형태 전환하여 사고율을 43 감소시켰습니다.
최 의원은 성남시 쓰레기 발생과 환경미화원 업무를 조사한 결과 성남 시민들은 연간 21만 2,222톤의 생활 폐기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환경미화원 1인이 1년 300일에 수거하는 쓰레기량은 707톤, 1일 수거량은 1.56톤을 수거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우리시의 환경미화원 암전을 최우선으로 청소행정 예산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재호 의원은 판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판교 분구를 대비해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지였고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862억 원가량이고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부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평당 1억 1천만 원가량에 거래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판교 분구를 대비해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862억 원 가량입니다. 이곳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미래에셋사가 구입한 부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미 평당 1억 1천만 원 가량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 공영주차장 부지의 실제 평가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성남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기업에게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려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 MOU 원문을 요청했으나 3달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뉴스에 의하면 성남시는 기업과의 상호 신뢰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에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남 시민의 재산을 특정 기업이 매수 의향을 보인다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는 MOU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시행정입니다. MOU 하나만으로도 이미 특정 회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강조하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R&D 센터는 신설되는 제2, 제3 테크노밸리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성남시는 밀실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혹스러운 MOU는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이어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성남시 공영주차장 부지의 실제 평가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MOU 문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기업에게 공매가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겨주려 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성남시에 MOU 원문을 요청했으나 3달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을 특정 기업이 매수 의향을 보인다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는 MOU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의원은 MOU만으로도 이미 특정 회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강조하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신설되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성남시는 밀실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의혹스러운 MOU는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